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안 아파졌다라고 했잖아요. 신경이 탈이 나는 단계가 4단계라고 해요. 약간 예민한 상태, 돌아올 수 있는 염증 상태, 돌아올 수 없는 염증 상태, 신경 완전 죽음.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원 채널의 성지원 원장입니다. 고품격 하이엔드 웰메이드 치과 정보 채널 치과의 성지원이고요. 채널에 이제 구독 대부분이 인기 프로그램 이제 나는 솔로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저희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꼽으면은 저도 나는 솔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경치료 관련 쇼츠였습니다. 인스타에서는 뭐 120만, 유튜브 쇼츠로는 70만 조회수를 찍었다고 해요. 그동안 치과 관련해가지고도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댓글로만 답을 달아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저도 답답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이런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치과 진료 컨텐츠에 달려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1번 질문 가겠습니다. 2달간 신경치료 끝내고 크라운을 씌웠는데 뜨거운 걸 먹으면 욱신거립니다. 신경이 안 죽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기다리면 통증이 없어진다는데 4개월이 지나고도 아직도 욱신거리는데 신경치료 후 신경이 안 죽을 수도 있나요? 라고 이제 답을 주셨거든요. 치아 뿌리가 쪼개져 있거나 하면 신경치료를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아니면은 신경치료를 한다고는 했는데, 신경치료라는 거는 신경관에 살고 있는 세균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본인이 살고 있는 방을 청소하는데 먼지 한 톨 없이 청소해라, 아니면은 세균 하나도 없이 청소해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마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최대한 세균이 없는 환경을 지향하려고 하지 완벽하게 세균이 0인 상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남아있는 세균들이 우리의 면역력에 의해서 억제되면서 크게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으면 그 치아를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균이 안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불편함이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신경치료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나 물리적인 자극 같은 게 뿌리 끝으로 가기는 하거든요. 수술하고 나면은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후유증 때문에 아픈 경우가 있기는 하잖아요. 신경치료도 공격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서 생긴 자극 때문에 또 불편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진다라고 하면은 요 세 번째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이미 치아가 뿌리가 쪼개져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뜨거운 걸 먹으면 욱신거린다라고 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숨어있는 신경관의 존재를 의심하기는 합니다. 만약에 제가 신경치료를 했는데 환자분이 뜨거운 걸 먹을 때 욱신거린다라고 하면 놓친 신경관이 없는지를 확인은 해볼 것 같아요. 차가운 거 시린 것보다 뜨거운 게 시린 게 더 나쁜 증상? 차가운 거에 잠깐 시렸다 마는 거는 찬바람 불면 춥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정상적인 반응이긴 하거든요. 근데 뜨거운 거에 통증이 생긴다라거나 하면은 그거는 이제 신경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상태까지 망가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경치료를 한 상태에서는 차가운 거에 시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번에 신경치료 했던 치아가 찬물 마실 때 시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환자 앞에서 티는 내진 않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머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신경치료한 치아가 아니라 그 주변 치아일 가능성이 높다.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분이 차가운 거에 시려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뜨거운 거에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접근하긴 합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신경 개수에 따라 2, 3회 정도 그 이상도 내원하던데 그날 한 번의 치료는 힘든 건가요? 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신경치료에 드는 시간의 양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존재를 하거든요. 신경관의 개수도 있고요. 치아의 모양도 다르고 신경관의 위치도 굉장히 많은 변이가 있습니다. 신경관이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기구를 딱 넣었을 때 한 번에 뿌리 끝까지 싹 들어가거든요. 그럼 사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연령대가 조금 더 높아지거나 치아가 충치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방어막을 많이 쌓던 그런 치아라고 하면은 신경관이 기구를 딱 넣었을 때 안 들어가요. 막혀 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해서 신경관이 석회화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수작업으로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느낌이에요. 방문이 있거든요. 방문을 딱 열면 우리는 방이 이렇게 딱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방문을 딱 열었는데 벽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벽을 뚫어야지. 그러면은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신경관이 얼마나 이렇게 휘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약간
휘어 있는 거는 기구가 알아서 쓱 따라갑니다. 근데 많이 휘어 있으면은 저희가 그 기구를 손으로 이렇게 굽혀가지고 그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살살살 넣어가지고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세균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독한 세균들이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충치가 들어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산지가 오래돼 있다라고 하면 세균의 양도 많고 걔네들이 일반적인 어떤 소독으로는 잘 없어지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은 소독도 여러 번 많이 해야 되고 약도 오랫동안 넣고 있어야 되거든요. 신경치료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에 개입되는 요소를 제가 얼핏 생각했을 때 한 5가지는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이 5가지 말고도 좀 더 생각해보면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5가지 요소를 저희가 치료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또 어떤 상황인지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3번을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의외로 빨리 끝낼 수 있으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장수가 전쟁을 나갈 때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알고서 전쟁을 나가진 않죠. 전쟁이 끝나든가 내가 전쟁터에서 죽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끝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이상은 할 게 없다라고 할 때까지 신경치료를 하려고는 해요. 그래서 그날 한 번의 치료는 힘든 건가요? 여건이 된다면 한 번의 치료를 끝내는 걸 선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환자분들한테 한 2-3번 걸려요 라고 했다가 한 번에 끝내면 환자분들이 이제 만족해서 나갑니다. 근데 한 번에 끝나요 했다가 2-3번 걸리죠? 왜 이거 한 번에 끝낸댔는데 또 오라는 거예요? 다른 치과에서는 한 번에 끝났는데, 이런 얘기 딱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여유 있게 말하는 게 저희도 부담이 없습니다. 3번 질문 가겠습니다. 신경치료 후 빈 공간을 GI로 채웠는데 레진이 더 좋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비싼 게 더 좋죠. 레진이 더 좋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강도도 레진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진이라는 재료는 치아와 접착력이 더 좋기는 하거든요. 빈 공간을 물 셀 틈 없이 막는 밀봉의 효과에서도 레진이 좋습니다. 신경치료를 한 다음에 이게 재감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빈 공간을 잘 메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위에 크라운을 또 씌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GI로 채운다라고 하면은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진은 보험이 안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환자의 본인 부담 비용이 꽤 올라가죠. 환자분이 비용에 예민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 보험되는 재료 합시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신경치료를 했는데 잇몸이 너무 이미 안 좋거나 해서 오래 쓰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신경치료는 환자분의 통증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해드린 거고, 환자분이 어차피 이거를 크게 오래 쓰지는 못할 건데 GI로 채워서 쓰시는 데까지 쓰시다, 안 좋아지면 그때는 포기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어차피 이제 크라운을 할 거라고 하면 빈 공간을 메우는 재료의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크라운이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2차 방어선은 조금 허술하게 쌓아도 잘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비용만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레진이 더 좋습니다. 그 뭐든지 비싼 게 좋은 것 같아요. 비싸면서 안 좋은 건 있어도 싸면서 좋은 건 없다라고 하잖아요. 4번 신경치료 후 크라운 씌우는 작업만 남았는데 치아가 씹을 때 아픈 느낌이 든다면 크라운 씌우면 안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신경치료 한 후에 낫고 있는 과정이고 조금 지나면 이제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씌워서 쓰셔도 되기는 하고요. 신경치료라는 게 항상 성공하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나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씌워서 최대한 쓰는 데까지 쓰겠다 하시면은 씌워서 쓰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거 어차피 크라운 씌워도 계속 불편할 것 같아서 나는 더 이상 이 치아에 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다. 신경치료 같은 경우는 보험진료에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부담이 센 치료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 비용이라는 거는 크라운에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환자분이 그냥 그 상태로 좀 더 뭐 지내시다가 더 안 좋아지면은 그때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게 비용을 2번 지출하지는 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환자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안 아파질 수도 있는 경우. 신경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극에 의한 일시적인 통증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없어지는 거고, 신경치료로는 극복이 안 되는 문제가 치아에 있다면 그거는 계속 불편할 거겠죠. 저 같은 경우는 솜 같은 걸 물려봤을 때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면 그래도 씌워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환자분한테 통증의 추이를 여쭤보는 편이에요. 지난번보다는 좀 나아졌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 지나면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하는 편이고요. 치과 의사도 씌웠는데 또 불편하면 환자분한테 좋은 얘기 듣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확실해진 다음에 씌우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5번 질문입니다. 충치 쪽으로 딱딱한 거 씹으면 아프고 차거나 뜨거운 게 충치에 닿으면 아프고 아프면 10분 정도 아픕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매일 아프다가 평소에는 거의 안 아프고 양치할 때도 괜찮은데 신경치료 필요한가요?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안 아파졌다라고 했잖아요. 죄송한데 이거는 나은 게 아니라 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거든요. 신경이 탈이 나는 단계가 4단계라고 해요. 약간 예민한 상태, 돌아올 수 있는 염증 상태, 돌아올 수 없는 염증 상태, 신경 완전 듀금 이렇게 하거든요. 한 번 아프면 10분 정도 아픕니다. 이거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신경 상태예요. 3단계, 4단계로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신경치료 해야 된다라고 하고 1, 2단계는 좀 기다려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미 3단계에 계시다가 신경이 돌아가신 상태죠. 죽었는데 뭐 반응이 있겠어요. 신경치료가 필요한가요? 라고 하시는데 이러면 이제 또 안 오시죠. 역시 존버가 답이구나 하면서 치과에서 놈들 신경치료하라 그랬는데 괜히 할 뻔했네 하면서 신경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죽은 걸로 인해서 세균과 이제 문제들이 주변으로 파급되기 시작합니다. 당장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경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진작에 하셨어야 됩니다. 이거를 버티신 작성자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10분 정도 아프면 빨리 오셨어야 됐는데. 6번. 충치에 통증이 없었는데 내부에서 충치가 생겨서 신경치료해야 한다는데 보통 겉에서 썩는 거 아닌가요? 충치가 겉부터 썩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치아의 가장 바깥층은 단단한 갑옷 같은 형태를 띠거든요. 충치가 뚫고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보통 충치가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은 바깥층은 선형으로 이렇게 뚫고 가다가 그걸 뚫고 안쪽 층을 만나는 순간에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확 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충치가 겉부터 썩는 거는 맞다. 하지만 이제 안쪽에서 충치가 생겼다라는 게 내부에서 크게 확산된 모양을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에서부터 충치가 생기는 경우는 그럼 없는 거예요? 충치라는 거는 세균성 감염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양치질을 안 한다고 해도 세균이 없으면 이건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세균이 원래부터 치아 안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충치가 내부에 생겼다라는 사실과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을 뭔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다음이죠. 아프면 손 들라는데 손 들면 신경 남았다고 생각하고 덜 긁음이. 보통은 이제 아프면 손 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취를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손 들라고 말씀드리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옛날의 스타일이기는 하거든요. 마취를 안 하고서 신경치료를 했었던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손 들면 신경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더 이제 그렇게 치료할 수는 있는데 요즘 트렌드의 어떤 치료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원래 마취를 이제 해드려야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마취를 하는 것 자체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살짝 더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마취를 할 때의 통증과 이거를 그냥 잠깐 참으면 될 때의 통증이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잠깐만 참으세요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오랜만에 본업으로 돌아와가지고 치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그 낯솔 리뷰 채널이 아니에요. 저희 채널은 고품격 하이엔드 웰메이드 치과 정보 채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